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은 엄마 아빠가 부부 동반으로 모임을 다녀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아빠가 엄마에게 심한 막말을 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평소에 관리 좀 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부부 동반 모임 나갈 때마다 창피해서 내가 얼굴을 못 들겠어. 나도 살 빼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잘 안 빠지는 걸 어떡해. 당신은 살도 살인데 그 얼굴부터 싹 다 갈아엎어야 해. 내 친구 와이프들 좀 봐봐. 관리를 어찌나 잘했는지 다들 10살씩은 어려 보이잖아. 옷도 그래. 그런 펑퍼짐한 옷들은 대체 어디서 사는 거야?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니까. 아빠가 쉴 새 없이 엄마를 몰아붙이고 있었기에 저도 모르게 욱하고 말았는데요. 사실 엄마가 갑상선 이상으로 인해 급격하게 살이 찐 뒤 빠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대놓고 막말을 하는 아빠가 상당히 비겁해 보였습니다. 아빠, 그만 좀 해. 엄마도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아빠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안 되긴 왜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동창회 갔다 찍은 사진 보니까 다른 아줌마들은 다들 비싼 옷 입고 관리도 엄청 받았던데 엄마랑 비교가 되겠냐고. 그분들은 남편들이 엄청 지원해줬을 텐데 아빠는 뭐 지원해준 게 있기나 해? 엄마가 마트 가서 물건 하나 사는 것도 사사건건 따지고 들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아빠가 엄마한테 언제 한번 관리하라고 돈을 지원해주기로 했어. 예쁜 옷 사라고 돈을 준 적이 있기래. 그래놓고 그러는 건 양심이 없는 거지. 잔뜩 주눅 들어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기에 제가 대놓고 아빠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내 친구 와이프들은 다들 직업도 좋고 그래서 그런 거고 네 엄마는 맨날 집구석에서 퍼져 있는데 내가 왜 지원을 해줘? 그리고 해줘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내가 아무리 지원해줘봤자 저 못난 얼굴이 바뀌기나 하겠어. 그것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엄마가 지금껏 집에서 놀았어? 우리 남매 키우고 아빠 뒷바라지 한 거잖아. 아빠 퇴근 시간에 맞춰서 항상 맛있는 밥 해놓고 기다리는 엄마한테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빠는 진짜 너무 비겁한 사람이야. 완전 실망했어. 제가 팔짱까지 낀 채 쏟아내고 있었는데요. 아빠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부부 모임 할 때마다 친구들이 어머니랑 같이 온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런 말 듣는데 기분이 어떻겠어? 아무리 집에만 있어도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관리도 잘하고 그러던데 어떻게 된 게 푹 퍼져서는 이러고 살고 있냔 말이야. 잔뜩 부하가 난 아빠가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요. 이게 다 내 잘못인데 아빠한테 왜 그랬어? 이게 왜 엄마 잘못이야? 그리고 내가 저번에 옷 사라고 돈 줬었잖아. 그 돈 어쩌고 이러고 나간 거야? 엄마가 백화점 가서 옷 사입는다고 했잖아. 아니, 가서 보니 백화점 옷이 좀 비싸야지. 손이 떨려서 그냥 나왔어. 그니까 내가 돈까지 준 거잖아. 같이 가자고 하니까 시간 없다고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엄마가 왜 아빠한테 저런 소리나 들으면서 살고 있냔 말이야.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그러니까 그만해. 그만하긴 뭘 그만해. 라며 잔뜩 화가 난 채로 방으로 들어와 버렸는데요. 같은 여자라서 더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엄마의 인생이 너무나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평생을 가족 뒷바라지만 하다 놓쳐버린 엄마 인생이 불쌍해서 서글프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렇게 집안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고 저는 아빠 말 한마디 섞지 않은 채 서먹서먹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서먹서먹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빠가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여자친구 집에서 결혼 이야기를 꺼내서 양가 인사를 드릴까 하는데 언제쯤 시간이 괜찮을까요? 그렇긴 하네. 니들 사귄 지 3년이 넘었는데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되긴 했지. 다음 달 넷째 주 토요일 그날로 하자꾸나. 다음 달이요? 그냥 빨리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네 엄마 상태가 저래서 안 되지. 엄마 상태라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명색이 예비 며느리가 인사를 온다고 하는데 저 꼴로 볼 순 없는 거 아니겠어?
엄마가 왜요? 아빠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 오빠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는데요. 아빠가 또다시 엄마를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자리가 저리 뚱뚱하면 예비 며느리가 뭐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한 달만이라도 관리를 하고 만나던지 해야지. 당신은 앞으로 밥도 반 공기만 먹고 죽어라고 운동해서 살 뺄 생각해. 그래야 며느리한테 무시 안 당할 거 아니야. 아빠, 진짜 그만 좀 해. 저도 모르게 빽하고 소리를 질렀고 엄마가 급히 저를 말렸습니다. 엄마 괜찮으니까 너도 그만 좀 해. 알았어. 나도 한번 열심히 살 빼볼게. 이번에 살 빼면 백화점에서 옷 한 벌 사줄라니까 제발 살 좀 빼봐. 아빠가 비아냥거리듯 말하고 있는 모습에 제가 다시 몸을 움찔했는데요. 엄마가 다시 저를 말리며 고개를 가로젓고 있었습니다. 그 뒤 아빠와는 더욱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었고 저는 엄마가 다이어트를 할 수 있도록 헬스장까지 등록해드렸지만 엄마 나이에 살을 빼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해 보였거든요. 결국 얼마 뒤 엄마가 몸살까지 난 채 몸져 누웠고 아빠가 또다시 엄마를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진짜 안 되겠다. 대체 운동을 얼마나 했다고 몸살이 나냔 말이야.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네. 아빠, 아픈 사람한테 꼭 그렇게 말을 해야 직성이 풀려?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렇잖아. 내 친구 와이프들은 일주일에 5일 이상을 빡시게 운동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게 그 운동 조금 하고 알아놓을 수가 있냔 말이야. 아이고, 이런 답답이랑 내가 평생을 살았으니 내가 부처지 누가 부처겠어. 아빠가 답답하다는 듯이 긴 한숨을 내쉬다가 나가버렸습니다. 그런 아빠의 뒷모습만 멍히 바라보고 있던 엄마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왜 울고 그래? 이게 다 내가 못나서 그런 거잖니. 그냥 다 미안하고 그래서. 엄마가 자꾸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까 아빠가 더 그러는 거 아니야. 다른 것도 아니고 갑상선 이상 때문에 갑자기 살이 찐 게 엄마 잘못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발 당당하게 좀 행동해. 아니야. 내가 다 무능력해서 그런 거야. 그때쯤 엄마는 자존감도 바닥을 치고 있었는데요. 모든 것을 당신 탓으로 돌리며 우울해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오빠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고 엄마와 우리 남매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맞이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오빠 여친은 많이 착해 보였어요. 음식을 먹는 내내 감탄을 했거든요. 어머님,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예전에 할머니께서 해주시던 집밥을 먹는 느낌이에요. 입맛에 맞는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많이 먹어요. 오빠 여친의 진심 어린 칭찬에 엄마 얼굴이 밝아져 있었는데요. 순간 찬물을 끼얹듯 아빠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현정 씨를 보니 어머니도 참 미인이시겠네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우리 집사람은 아무리 살을 빼라고 해도 영 빼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아빠가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며 말을 했고 제가 또다시 욱한 채 입을 움찔거리고 있었는데요. 오빠 여친이 저보다 빨리 대받아쳤습니다. 저희 엄마도 많이 날씬하신 편이었는데 연세가 드시니까 살이 막 찌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도 그래서 살이 잘 안 빠지시는 걸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 어머님이 이목구비도 뚜렷하시고 해서 조금만 관리하시면 엄청 미인이실 것 같아요. 아가씨 얼굴이 많이 예쁜 편이잖아요. 저기 우리 엄마가 갑상선 이상으로 갑자기 살이 찌신 건데 원래는 진짜 예쁜 얼굴이셨어요. 오빠 여친이 엄마를 칭찬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거들고 있었는데 아빠가 비웃듯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고, 예쁜 사람 다 죽었나 보네. 저런 뚱땡이가. 아빠 입에서 뚱땡이란 단어가 튀어나오고야 말았는데요. 순간 오빠 여친이 정색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갑상선 이상이라면 진짜 힘드셨겠네요. 저희 이모도 갑상선에 이상이 와서 갑자기 10kg도 넘게 찌셨거든요. 근데 살도 살인데 내내 우울해하시고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어머님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럴 때는 가족 모두가 힘이 되어 주셔야 빨리 극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빠 여친이 아빠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말을 하고 있었는데 표정이 어찌나 단호해 보이던지 아빠가 움찔한 채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런 오빠 여친이 마치 구세주와도 같아 보였는데요. 나이는 저와 동갑이었지만 똑똑하고 당찬 모습에 저보다 훨씬 어른스럽다는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암튼 그날 오빠 여친의 당찬 모습에 아빠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은 채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빠와 예비 새언니의 모습을 보며 왠지 느낌이 나쁘지 않았는데요. 한마디로 아빠가 임자를 제대로 만났다는 확신마저 들었으니까요. 그 뒤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양가 상견례까지 잘 마쳤는데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빠가 또다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예비 안 싸더니 얼마나 관리를 잘했는지 당신도 똑똑히 봤지. 당신하고 1살 차이밖에 안 나던데 보여지는 모습은 당신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더라. 옷도 격식에 맞춰서 깔끔하게 잘 입고 나온 모습이 어찌나 고급스러워 보이던지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 라며 예비 안 사둔 어른과 끊임없이 비교를 했고 엄마는 입을 꾹 다문 채 참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 뒤 오빠와 새언니는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오빠와 새언니가 선물을 가족들에게 나눠줬는데요. 새언니가 엄마 선물에 꽤 공을 들인 것 같아 보였어요. 비싸 보이는 스카프에 명품백까지 엄마에게 선물을 했거든요. 아니 이렇게 비싼 걸 뭐하러 사왔어? 엄마한테 이런 명품백이 하나도 없다고 했더니 꼭 선물해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 난 밖에 나갈 일도 없는데 암튼 정말 고맙구나. 선물을 받아든 엄마가 싫지는 않은 모양으로 백을 몇 번이나 열어보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아빠가 또다시 딴지를 걸었고요.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란 표현이 딱 맞겠구만. 뒤뚱뒤뚱 돼지가 명품백 하고 다니면 아주 볼만할 거야. 아빠가 입으로 돼지 소리까지 내면서 도발하고 있었는데요. 순간 새언니가 정색을 한 채 아빠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해줘야 할 남편인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누가 어머님을 대접해 주겠어요? 설령 다른 사람들이 살이 많이 쪘다고 놀리더라도 아버님만큼은 어머님을 지켜주셔야 하는 게 아닐까요? 아버님 첫인상이 점잖은 신사같이 아주 멋져 보였는데 어머니께 하는 모습 보면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 점잖은 신사? 내가 그렇게 보였니? 그럼요. 첫인상 자체는 꽃중년의 품격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 아버님 자랑 엄청 많이 했는데 아버님께서 어머니께 하신 행동 보면서 제 생각이 틀렸다는 생각까지 들어서 너무 슬프기까지 하네요. 뭐? 꽃중년의 품격? 정말 그래 보였다는 거니? 네, 정말 멋져 보였는데 요즘은 그 환상이 조금씩 깨지고 있어서 정말 아쉽네요. 라며 새언니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고 아빠가 복잡 미묘한 표정으로 입을 닫는 모습이었습니다. 새언니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었는데요. 마치 조련을 하듯 아빠를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아빠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엄마를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새언니가 집에 초대해서 놀러 갔는데요. 그날 새언니가 제게 기가 막힌 제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가씨, 아버님께서 여전히 어머님께 함부로 하시죠? 네, 평생을 그리 사신 분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새언니 눈치는 보는 것 같아요. 항상 엄마 편에서 얘기해줘서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제가 어머님을 좀 변화시켜 드릴까 하거든요. 언니가 엄마를요? 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데요? 우선은 다이어트부터 시작해서 피부관리 그런 부분까지 싹 다 변화 좀 시켜드릴까 해요. 우선은 어머님 자존감을 회복시켜드려야 할 것 같더라고요. 내내 지켜봤더니 많이 무기력해지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전혀 노력을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이런저런 운동도 해보고 식이요법도 해보고 노력 많이 했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이래봬도 우리 엄마랑 이모까지 완벽하게 변화시킨 사람이거든요. 사실 우리 이모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엄청 고생하셨거든요. 식욕도 없는데 체중은 계속 증가하고 조금만 운동해도 피곤해하고 그랬어요. 맞아요. 엄마도 많이 드시지도 않는데 살이 막 찌셨다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무리하지 않고 식이요법이랑 운동 병행하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다만 옆에서 누군가 도움을 줘야 한다는 거죠. 혼자 하라고 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헬스장에 가면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문구가 괜히 적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언니는 어떻게 할 생각이신데요?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 어머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같이 식이요법 하면서 운동도 하고 그럴 생각이에요. 내내 음식도 해야 하고 그러면 다이어트 하기 힘들거든요. 단단히 각오한 듯 새언니의 표정에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언니, 그럼 엄마가 없으면 아빠 식사랑은 어떻게 해요? 그야 아버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죠. 아버님 혼자 식사 해결도 못 하시면서 허구한 날 어머님 무시하시고 한 건 정말 잘못된 거 아닐까요? 이번 기회에 어머님이 안 계셔봐야 아버님도 어머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깨닫게 될 거예요. 아버님께는 제가 허락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가씨는 그냥 제 편이 돼서 응원해주면 돼요. 새언니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뒤 새언니가 본가에 찾아와서 아빠와 단판을 지었어요. 아버님, 제가 책임지고 어머님 완벽하게 변화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믿고 맡겨주세요. 그러니까 니들 집에서 네 엄마랑 같이 지내겠다 그 말인 거니? 네, 제가 하는 사업이 쇼핑몰 운영이라 자택근무도 가능하거든요. 틈틈이 같이 운동하고 식이요법도 할 생각입니다. 그럼 내 밥은 어떻게 하지? 역시나 아빠 입에서 밥이라는 말이 새어나왔고 새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애교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 식사 정도는 알아서 챙겨 드셔야죠. 요즘 반찬 가게 반찬도 잘 나오고 제가 콩국 왕창 끓여서 냉동실에 얼려놓을게요. 콩국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같이 먹으면 질릴 텐데. 이럴 때 꽃중년 아버님의 품격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허락해 주실 거죠? 꽃중년 품격? 그렇지. 내가 말이야. 회사에서도 이 품격 있다는 말을 자주 듣긴 하지. 맞아요. 우리 엄마도 아버님이 엄청 품격 있어 보인다면서 아빠한테 좀 배우라고 하시더라니까요. 그게 정말이야? 사부인께서 그리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럼요. 엄청 칭찬하셨는걸요? 그래, 알았다. 그럼 나는 너만 믿고 있으마. 아빠가 새언니의 사탕 발림에 뿅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제가 이미 포섭했었기에 바로 찬성을 했어요. 그렇게 며칠 뒤 엄마는 짐을 싸서 새언니 집으로 들어갔고 새언니가 정말로 콩국을 잔뜩 끓여서는 냉동실에 얼려뒀습니다. 엄마 또한 먼 길 떠나는 사람 마냥 반찬을 잔뜩 해놓고 집을 나섰고요. 저도 가끔 오빠 집으로 찾아가곤 했는데요. 새언니가 뭘 어떻게 한 것인지 엄마 표정부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표정이 너무 좋아진 거 아니야? 말도 마. 네 새언니가 불편하지 않게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 거기다 굶지도 않어. 무슨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양배추를 채 썰어서 양배추전도 직접 만들어주고 참치 현미 김밥이라고 묵은지 넣고 만들어주는데 맛도 좋은데다가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하잖니. 손이 얼마나 빠른지 음식도 금방 뚝딱뚝딱 만든다니까. 그리고 운동도 나한테 맞춰서 쉽게 알려줘서 엄청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러고 보니 엄마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벌써 2kg나 빠졌어. 그렇게는 안 빠지던 게 빠지더라니까. 엄마가 자랑하듯 신나서 대답했어요. 그 뒤에도 새언니는 열심히 엄마를 도왔고 하루가 다르게 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엄마가 전화로 근황을 전해왔는데요. 네 새언니가 피부 관리하는 것도 끊어줘서 그것도 받으러 다니고 있어. 근데 아빠는 어떻게 잘 지내고 있니?
그동안 엄마 부려먹다가 못 부려먹어서 좀 심술이 나 있긴 했는데 새언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도 챙겨드리고 그러고 있더라고. 나도 음식해서 드리고 있는데 맛없다고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 몰라. 그나저나 새언니한테 진짜 잘해야 할 것 같아.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러게 말이다. 내가 이 나이에 네 새언니 덕에 호강을 다 해본다. 라며 엄마가 감격스러운 듯 말을 했는데요. 딸인 저조차도 못하던 것을 스스럼 없이 해주는 새언니에게 눈물 겹도록 고맙고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아빠도 엄마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투덜거리지도 않고 잔뜩 기대를 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지나갔고 어느 날 새언니가 불러서 가봤는데요. 엄마 얼굴이 뭔가 달라져 있었어요. 설마 엄마 눈 수술한 거야? 아가씨, 어머님 눈이 처져서 눈썹이 찌르고 있는 거 몰랐죠? 사실 우리 엄마랑 이모도 이 수술했거든요. 어때요? 괜찮아요? 네, 완전 괜찮아요. 10년은 젊어지신 것 같아요. 젊어지신 것도 젊어지신 건데 불편한 게 없어진 게 가장 좋은 거죠. 세연이 돈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에요? 저도 좀 보탤게요. 아니에요. 이상하게 어머님께서 우리 집으로 오신 뒤로 매출이 많이 올라서 저도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새언니가 해맑게 웃고 있었는데요. 순간 엄마가 왈칵 눈물을 쏟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그동안은 내내 하찮은 취급만 받았는데 우리 며느리는 말 한마디를 해도 저렇게 예쁜 말만 하는구나. 내가 호강에 겨워서 주책 없이 가끔 눈물이 나와. 어머님, 제가 어머님은 정말 소중한 분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쇼핑몰 매출 올라간 건 진짜예요. 새언니가 진심으로 엄마를 위로했습니다. 그 뒤에도 엄마는 정말 많이 변해갔는데요. 머리 스타일까지 완벽하게 바꾸고 피부도 가꿔가자 예전 엄마 모습은 찾아볼 수도 없을 만큼 변해갔습니다. 다이어트 또한 완벽하게 성공을 해서 건강해진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어느 날 새언니가 아빠를 초대해서 엄마를 만나고 왔는데 아빠조차도 놀라서 감탄을 했습니다. 사람이 저리 바뀌긴 하는구나. 내가 보니 이제는 내 친구 와이프들보다 우리 마누라가 훨씬 예쁘네. 라며 기쁨을 참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새언니의 도움으로 인해 엄마는 하루하루 다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새언니가 제게 사진 한 장을 보내고는 전화를 했어요. 아가씨, 제가 사진 한 장 보냈는데 어떤지 봐줄래요? 이거 엄마 사진이에요? 맞아요. 제가 어머님 사진 몇 장 찍어서 SNS에 올려봤거든요. 근데 반응이 폭발적인 거 있죠? 그러게요. 옷도 완전 꽐맞춤으로 잘 입었네요. 무슨 모델 같아 보여요. 제가 감탄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새언니가 놀랄만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년 의류물을 새로 런칭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 모델을 해주실 걸 부탁드렸는데 어머님께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게 대박 난 거 있죠? 어머님이 옷만 입고 촬영하면 그 옷들이 거진 품절이 나고 있어요. 정말요? 그 정도예요? 네. 어머님이 키도 크신 편에다가 옷발이 참 잘 받는 체형이시거든요. 코디를 하다 보면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 있죠? 며칠 전에는 우리 엄마랑 이모도 어머님이 모델로 입은 옷을 구매하셨다니까요. 세상에, 저도 한번 들어가서 봐야겠네요.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엄마 연세 고객들도 젊은 사람들처럼 인터넷으로 옷을 사나 봐요. 저도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대부분 자식들이 챙겨주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입소문이 나면서 너도나도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 완전 대박 났어요. 새언니가 잔뜩 들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게 다 언니 덕분인걸요. 언니 덕분에 요즘 엄마가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서 얼마나 좋은 줄 모르겠어요. 그게 왜 제 덕분이에요. 어머님 스스로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거죠. 그리고 아무리 다이어트하고 그래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경우도 흔치 않거든요. 사진 봐서 알겠지만 진짜 모델 삘이 나잖아요? 그건 언니가 머리 손질이랑 옷을 잘 골라줘서 그런 거죠. 새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평생 은혜 잊지 않고 살게요. 전 앞으로 새언니한테 충성하면서 살 거예요.
아가씨, 쑥스럽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새언니가 장난스레 말을 했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뒤 새언니와 엄마는 단짝이 되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엄마가 새언니 일하는 곳으로 출퇴근을 했거든요. 그 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데요. 어느 날 아빠가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고 엄마가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아빠가 집안 살림을 맡아서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아빠가 잔뜩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짜증을 냈어요. 아니, 나보고 살림을 하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당신 지금 백수인데 그럼 돈은 누가 벌어? 내가 일하고 살림까지 해?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집안 살림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며. 이 사람이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여보, 사람은 말이야. 나이가 들면 고상해져야 하는 거야. 비록 우리가 부부지만 서로 간에 적당한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나한테 말 함부로 하거나 하면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난 그런 대접받을 정도로 못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당신도 남은 인생 대접받으면서 살고 싶으면 강짜 부릴 생각하지 말고 합리적이고 현명하게 살아갈 생각을 해. 이번에 부부 동반 모임 갔을 때 말이야. 당신이랑 나보면서 당신 친구들이 뭐라고 했는지 벌써 잊은 거 아니지? 당신이 내 아버지 뻘 같아 보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관리 좀 하고 그래.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어. 그동안 내내 나를 그렇게 무시하면서 살았는데 당신이 그러면 되겠어? 내가 뭘 얼마나 당신을 무시했다고 그래? 벌써 잊은 거야? 돼지목에 진주목걸이란 말까지 했잖아. 그 말 듣고 새벽까지 잠도 못 자고 식탁에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당신은 모르지? 여보, 말로 상처를 주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줬으면 좋겠어.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내가 참고 살아야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 엄마가 작정을 한 듯 그동안 맺혔던 것들을 쏟아냈는데요. 그동안 살면서 그토록 통쾌한 모습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 아빠는 심할 정도로 엄마 눈치를 보며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게 되었고 어느 날은 제게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무슨 집안 살림이 해도 해도 끝도 없고 티도 안 나고 진짜 엄청 짜증나는 일이구만. 그걸 이제야 알았어? 그동안 엄마 진짜 고생 많이 했어. 그니까 앞으로 엄마한테 잘해. 내가 요즘 네 엄마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어제는 다리 아프다고 해서 내가 물리치료사까지 됐다니까. 잘했네. 그나저나 요즘 엄마 진짜 잘 나가더라고. 앞으로 아빠 긴장하고 살아야겠어. 뭐? 긴장을 하고 살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아니, 얼마 전에는 엄마랑 밖에서 밥을 먹는데 어떤 아저씨가 엄마를 막 쳐다보더라니까? 뭐? 어떤 자식이 남의 마누라를 쳐다보고 그래? 아빠가 심각한 표정으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에 아빠도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요즘도 엄마와 새언니가 운영하는 쇼핑몰은 정말 잘 되고 있답니다. 며칠 전에도 엄마가 행복한 모습으로 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보며 새언니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